자, 계속해서 12강의 10번부터 12번까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의 글이 조금 애매해요. 그냥 읽어봤을 때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글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실패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도 안 나와 있고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그렇다. 모호한 말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글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성공과 실패가 순환적으로 온다. 그러면서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0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에도 알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모르면서 시작을 하죠. 알려고 배우는 거죠. 즉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 100의 단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발전이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서 이제 100으로 가는 거 이게 발전이죠. 이게 발전이죠. 태권도도 하나도 못하는데 다리 찢기 하고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발차기, 주먹 찌르기, 이단 협차기 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고 피아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 끝까지 가는 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0에서부터 100까지 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봤을 때 알게 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봤을 때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쭉 하면 좋을 것 같죠? 쭉 일직선으로.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가 좀 실패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뭐 실패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다가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발전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진짜 어른으로서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정체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 보면 또 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 보면 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될 때 발전의 모습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다. 발전했다가 실패하고 발전했다가 실패하고 발전했다가 실패하고 요렇게 발전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은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태권도 배울 때도 그렇고, 피아노 배울 때도 그렇고, 영어 배울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사실은 발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그냥 뭐로만 잡고 있냐면, 이 공학 분야에서라고 그 예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꼭 여기서 이렇다라는 거라고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클리컬. 사이클은 동그라미죠. 그래서 순환한다라는 게 사이클리컬, nature, 본질, 성격, 순환적 본질, 성격, of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인 성격은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었습니다. in the field, field는 분야예요. 분야, 들판이 아니고 분야, 뭐의 분야에서 현대 교량 디자인과 공학 분야에서도 잘 확립되어져 왔습니다. 발전을 함에 있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걸 계속 순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분야에서도 잘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자, in which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요. 관계부사. 즉 이 안에서 뭐가 뭐뭐 하는 경험이 대략 걸쳐 있는 즉 경험이 존재하는 대략 2세기 동안 이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뭔 말이에요 이렇게 안 가셔도 됩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요 the lessons 교훈이죠 교훈 깨달음 그러니까 성공이 되겠네요 성공 뭐를 통해서 얻은 성공이에요 실패로부터 얻어진 배워진 성공 그쵸 success는 너무 자주 잊혀집니다. In the course of the renewed period of success.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동안, 얘도 기간이고 얘도 기간이니까 기간을 좀 강조하는 말이겠죠. 성공의 기간 동안 그 실패에서 얻은 그 교훈 혹은 성공은 너무 잘 잊혀집니다.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the technological advance. 기술적인 발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것도 좀 기술적인 발전, 즉 발전의 상황에서 여기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지만 발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자체가 발전이라고요. 발전하는 상황이죠.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 올라가는 건 성공이죠. 그럼 성공을 그리고 내려가는 건 실패고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이 발전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을 때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들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그냥 쭉 성장만 있을 텐데 이 발전하는 기간을 또 까먹는다고요. 이때 배웠던 교훈을. 그러니까 또 실패하게 되고 물론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긴 한데 이 성공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 실패했었던 기간 동안 배웠었던 교훈을 사람들은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말이 지금 unfortunately 다음에 쭉 전개가 된 겁니다. 성공의 기간, 발전 상황에서 성공의 기간 동안에는 실패에서부터 온 교훈을 너무 자주 사람들은 까먹는다. This masks the underlying fact that design process now is fundamentally the same as the design process 30, 300, 그리고 even 3000 years ago. 3000년 전에, 300년 전에, 30년 전에 디자인 과정과 근본적으로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똑같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그것은 감춥니다. 여기서 마스크가 되어져 있죠. 동사 마스크요. 이건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로 쓰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꾸준히 발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본이죠. 그 팩트죠. 노력을 해야지 발전을 한다라는 거. 근데 노력을 들여갖고 발전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조금 쉬고 싶죠. 그러면 이제 기울어질 거고 실패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력을 들이면은 또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사람들이 쉬고 싶으면 노력을 안 기울이면 또 실패를 하게 될 거고 이 말인즉슨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 무슨 근본입니까?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 그럼 꾸준한 발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10년 전에도 똑같고 300년 전에도 똑같고요. 3000년 전에도 똑같죠.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근본이 뭡니까? 노력을 꾸준히 들여야지 꾸준히 그냥 발전만 한다라는 거. 노력을 쉬면 실패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근본은 항상 30년 전, 300년 전, 3000년 전에도 똑같았었는데 그러한 근본이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The creative and inherently human process of design 이것은 is in effect timeless 시간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요, 근본은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3만 년 전에도 그랬고 이런 근본이요. 근본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다. 아주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 거고 미래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창의적이고 이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은 어퍼니치 그것에 모든 기술의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즉 예시를 또 들면 이 모든 발전상이 의존하고 있는 즉 모든 발전은 뭐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노력의 연속에서부터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실 시간 초월적인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드리는 이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모든 경우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예시는요. 교량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잡고 있는 거죠. 예시는 예시일 뿐이니까 선생님이 잡은 예시, 이 본문에서 잡은 예시 어차피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this means i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이다. The same cognitive mistakes that were made 이때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었던 그러한 똑같은 인지적인 실수가 오늘에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한적으로 미래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indefinitely가 무기한적으로고요. definitely는 유기한적으로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Failures are par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실패는 기술 발전에 있어서 조건의 일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는 왜 일어나는 거냐면 성공의 본질이 있다. 성공의 본질.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이죠. 끊임없는 노력이 항상 필요한 거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의, 즉 발전에 있어서의 본질이죠. 즉 옛날에도 그랬고 요새도 그렇고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서도 실패하고 성공했다가도 실패하고 성공했다가도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조차도 실패 다음에 이제 또 발전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조차도 발전에 있어서의 발전 조건의 일부에 해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순환적으로 반복을 해서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발전을 하는 거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조금 제일 어려운 글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12강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 관점을 크게 잡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가 발전을 할 때 성공과 실패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온다. 그러면서 뭔가는 발전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그냥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다. 실패조차도 필수 사항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실패조차도 이 발전에 있어서의 조건의 일부분이다. 그 다음 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어려운 글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왜 어렵냐? 이 경제거든요. 경제요. 경제요. 리쇼어링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리쇼어링.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제조업은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LG에서도 만들기도 하고, 현대라는 기업은 자동차를 만들죠, 여러분들. 근데 물론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타고 다니지만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하겠죠.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결론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다 판다. 아니면 이 현대자동차를 공장을 베트남에 세운다. 베트남에 세워서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현재 자동차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다 수출을 한다. 이 현대의 CEO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서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왜 그럴까요? 들이는 비용이 더 이득이죠. 인건비가 더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 사람 노동자를 구하는데 뭐 250만 원, 3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세운다면 물론 공장 세우는 것 자체는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비용이라고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겠죠. 베트남에서 이 한 달 뭐 생활비도 싸고 베트남 물가 같은 게 싸다 보니까 월급을 좀 적게 줘도 이 사람들이 군말이 없어요. 50만 원 줘도 충분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을 거니까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고 생산하는 것보다 회사에서는 이득이겠죠. 인건비가 더 덜 들어가니까요. 그래요. 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 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다고 할 때 자동차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쇠겠죠, 쇠. 그리고 어떤 가공된 쇠, 철이요, 철. 이거를 다른 나라의 이 철강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온다라고 쳐봅시다. 물론 뭐 더 싸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뭐 기술력이 더 좋아서 좋은 쇠, 좋은 철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갖춰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라고 쳐도 그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급을 해올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다시 우리나라 안쪽으로 가져오는 것. 즉
다시 이 공장을 없앤 다음에 우리나라로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맡기게 시켰더니 너무 불량률이 많아.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를 철폐하고 다시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이 뛰어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품질의 또 자동차를 생산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이 좋아서 쇠를 수입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쇠 기업, 뭐 가령 포스코라든가 이런 쇠 기업이 여기서 만드는 쇠만큼 좋은 품질의 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격도 더 싸.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수급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거래 관계를 끊고 이렇게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제조를 했었던 것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품을 수급을 받아서 제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생산 자체를 공장을 다른 나라에다가 위탁을 했었었는데 인건비의 이득 같은 것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로 내 쪽으로 안쪽으로 다시 들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쇼어는요, 이 바다예요. 해안, 바다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다 맡겼던 것을 바다를 다시 안쪽으로 건너서 우리 쪽으로 들여오겠다라는 것이 바로 리쇼어링이라는 거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 맡겼던 것을 다시 우리 안쪽, 다시, 리가 다시란 뜻이 있잖아요. 다시 바다를 건너서 우리 안쪽에서 이 제조를 하겠다. 이게 리쇼어링입니다. 설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자, the popular press deems reshoring to b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 그래서 대중 언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리쇼어링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제조업을 가지고 오는 것, 다시 국가, 우리나라 국가로 되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대중 언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From the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 즉 해외로부터요. 그러니까 의미상 여기는 해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That is not home. 본국이 아닌 현재 장소, 즉 해외로부터 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는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관련은 없는 겁니다. Whether the manufacturing being brought home, 본국으로 가지고 와지는 제조업이 발생을 하는지, 어디에서 발생해요? In a wholly owned facility in a offshore location. 자, offshore는요, 바닷가에서 떨어진, 즉 해외죠. 즉 해외에서 소유되어진 시설에서부터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이 발생을 하던가, 즉 리쇼어링이 해외 시설에서 발생을 하던가. 자, 근데 이런 것 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현대 자동차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이런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공장의 설립 비용은 누가 되게요? 현대에서 다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100%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인건비는 뭐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 누가 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된 베트남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베트남 공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시설을 다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소유된 그 공장을 그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요, in the factory of offshore supplies, 해외 공급업체 공장에서 부품을 수급을 하는 입장이었는지, 이런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이 관련이 없다라는 게 조금 표현이 이해랑 다르게 되고 있는데, 즉 이거든지 A든지 B든지, A는 그 상황이죠. 해외에 지어진 공장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수급을 받았던 상황이든지에 관련이 없습니다.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는 것은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읽어보면 뭐냐면 둘 다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GE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나는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GE를 예로 들자면 리쇼얼드 했습니다. 그들의 가전제품 제조업을 다시 국가로 들여왔습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its production facility in China. 중국의 생산 공장에서부터 다시 국내, 즉 미국으로 이 제조업 시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In its own plant. 미국 내 공장으로 뭐 하기 위해?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미국으로 이동이 된다면 이동 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국 공장으로 중국에서부터 다시 가지고 와서 미국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에 있었던 공장 시설을 미국으로 가지고 왔다. whereas 반면에요. 이제 B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는 A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내용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공장 시설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얘기할 거예요. 반면에 B요. B 미국에 본사를 둔 이 뭡니까 이거? 베니맨 매니팩처링은 결심했습니다. To no longer buy 사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The sheet metal fabrication 판금 구조물 이건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Overseas supplier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더 이상 사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And instead 대신에 to source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From a local supplier 우리나라, 이 자국 내, 우리나라 아니고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 내 공급 업체로부터 현지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demand in the US 미국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럼 이제 또 똑같은 말이죠. 원래 쇠를 일본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뭐 퀄리티가 좋다든지 이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외로부터 구매를 안 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수급을 받기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내에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또 쇠를 만드는 기업이 해외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가 이제 공정을 달리해서 이 고품질의 쇠를 옛날에 못했는데 갑자기 막 2020년 돼서 고품질의 쇠를 얘네가 만들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굳이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안 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래를 해서 현대차가 이 포스코에서부터 또 똑같은 쇠판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수입은 아니겠죠? 이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 B의 형태요. 자, 이렇게 봤을 때 both would be considered.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A 상황, B 상황 둘 다 would be considered reshoring을 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으로 reshoring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shoring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제조 활동들이 수행이 되어지는지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결과적으로 제조 활동이 일어나는지 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리쇼링입니다. 자, independent of 뭐에 관련 없이 who is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activity 누가 제조 활동을 하는지 관계없이 그리고 또 뭐냐면 location decision only 하고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where가 장소잖아요. 즉 어디 장소에서 결국 제조업이 발생을 하는지 여기는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조업이 원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품이 외국에서부터 오는 거였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제조는 어디에서만 100%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만 100% 제조가 되는 거죠. 해외 조달도 없는 거고 해외에서 제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내에서만 제조가 되는 거죠. A 상황, B 상황 이게 다 이제 국내로 들어와져 있다. 그래서 이 어디에서 제조가 발생되는지 이게 리쇼링에 있어서 핵심이다. 누가가 아니라 장소가 핵심이다.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뭐의 반대로서 the decision regarding location and ownership 이거는 장소뿐만 아니고 장소하고 소유권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장소와 소유권에 관련된 결정에 반대되어진 오직 장소만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뭐를 고려함에 있어서 리쇼링이 고려함에 있어서 되셨죠? 자, 그래서 또 빨리 한번 볼게요.
해외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들이던지 아니면 해외에서 공급받던 부품 수급을 본국 안에서 해결을 하던지 둘 다 리쇼링을 한 것입니다. 즉 어디서 제품을 제조를 하는 활동이 일어나는지, 즉 그때는 본국이겠죠. 다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온 거니까. 즉 어디서 제조 활동이 일어나는지가 리쇼링을 한 것의 핵심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영어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경, 경제야? 참 신기하네요. 근데 되게 웃겨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전공이 IT 비즈니스였어요. IT 비즈니스.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건가? 어른들은 웬만하면 이런 거 다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생이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거고요. 아,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원래 사회가 이런 거구나.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돈을 벌고 나도 알아야지 이제.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쉽다. 얘는 쉽다. 여러분들. 이건 쉽다. 다행이다. 어려운 글이 두 개가 지나갔고요. 이것은 실험 구조 글이죠. 실험 구조. 그럼 앞에서는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이제 하는 조건을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나면 결론을 내주죠. 그리고 결론만이 주제문입니다. 이 결론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글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레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레드 participants 하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믿도록 했습니다. that 뭐라는 걸 믿어요? 그 참가자들이 were to perform 수행을 할 거라고. 그룹 태스크를요. 이것도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운데 이해적으로만 가본다면 실험 참여자들이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룹 태스크를 할 겁니다. 그룹 집단 과업을 할 거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Before the task,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각의 참여자들은 요청받았습니다. 요청한 게 아니고 요청되어졌어. BPP. 뭐 하도록요? 에세이를 쓰도록. 에세이가 뭐예요? 그냥 글이에요. 글. 뭐 일기, 뭐 갑자기 글을 써야 되나? 그냥 글 쓰라고요. 글. 뭐에 대해서요? About what it means to be me.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 자, 뭐인 게 to be me.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도 글을 쓰게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도 글을 쓰게 하는 거죠. What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을 I would most like to be,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지, 나의 존재의 의미와 앞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골 때리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그래요. 조금 되게 웃긴 얘기 여담을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이 군인이었을 때니까 뭐 21~22살이었겠죠. 사실 솔직히 군대를 조금 늦게 가고 24살에 갔는데, 좀 외국에 있다가 그때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이 다 6시면 끝나요. 6시에서 7시까지 밥을 먹고 10시에 자는데 9시 반에 잤나? 7시부터 9시 반까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뭐 TV도 못 보지, 훈련소니까. 근데 그냥 노트를 하나 줘요. 빈 노트. 여기다가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30년 후에, 아니 뭐 20년 후의 나의 모습, 이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줄 쓰고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그 모습을 이렇게 딱 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흐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습하고 선생님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때 사실 미래가 불투명했고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이랬었는데, 지금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좀 이렇게 내부 실내에서 따뜻하고, 뭐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뭐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그려놨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 목표대로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확률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의 의미, 나중에 내가 뭔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관해서 쓰도록 했다.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과정은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한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한 선택을 할 거예요. 실험자는 그 다음에 주었습니다. 각각 사람의 그 글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다른 참여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참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컴마 후,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쓸 때는 원형만 써야지 대체형인 that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참여자들은 또 어땠냐면 were asked to indicate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이건 두 번째 참여자들이죠. 이건 글 쓴 참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들이 같이 일을 하고 싶은지, 죄송해요. 여기서 누구는 1번 참여자, 글을 쓴 것 1번 참여자들이고 여기서 they는 2번 참여자들이죠. 어떠한 그 1번 글을 썼던 참여자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지 이 그룹의 환경에서, 집단 환경에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 두 번째 그룹 참여자들이죠. 다른 장소에 있었던. 자, 그 실험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선호를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참여자들을요, 일부 참가자들을 in a condition in which they had been passed over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냥 주어졌었던, 그리고 had to work alone and other participant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in high demand by others and worked with group.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험의 상황이 나오고 실험을 이해를 잘 해라 라고 했었는데 막 실험 집단도 두 개가 나오고 이래서 어려운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결과까지 가게 됐냐면 이 그룹의 A라는 그룹은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여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그룹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썼었던 그 그룹인데 얘네가 결국은 어느 위치에까지 놓이게 되냐면 혼자서 일을 해야 되고 랜덤하게 그 작업 형태가 주어졌었던. 그리고요 또 다른 참여자들 그룹은요 어느 상황에 놓여지게 됐냐면 인기가 많아, 요구가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룹. 그리고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되게 호의적이라는 거죠. 어이, 되게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는데? 이런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러한 B의 상황에 놓인 그룹.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결론 지어서 딱 보니까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룹. 이렇게 구별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빨리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 에세이가 주어졌던 그룹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그룹은 무시를 하시고, 첫 번째 그 글을 썼던 그룹이 나라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글을 썼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 그룹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 이 두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 글을 썼던 사람이. 그 글을 읽었던 사람은 그냥 좀 무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 너무 뻔한 경험 아닙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람은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 내가 일을 하게 되네? 아이, 기분 좋아라. 당연히 좋겠죠. Participants in the work alone condition. 그래서 혼자 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그 참여자는 그리고 뭐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Who believed they had been excluded. 제외됐다고. 당연히 제외됐으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었던 참여자들은 reported. 보고했습니다. Low level of self-esteem. 당연하죠. 낮은 자존감을 보고했습니다. 누구보다요? Involved by group. 그러니까 그룹 집단에 포함된 그러한 사람들보다 낮은 수준의
그 자존감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기분 우울하고 자존감 낮겠죠. 얘는 당연히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그 나보고 일 잘한다 그러네. 아싸다 비야 이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our momentary feelings of self-worth. self-worth는 self-esteem하고 똑같죠? 자존감에 대한 순간적인 기분은 강하게 뭐에 달려 있습니다. depends on the extent.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정도냐면 others approve us and include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즉 좋다고 해주고 우리를 자신들의 그룹에 포함시켜주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 자존감의 느낌의 정도는 달려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왜 자존감이 지금 높은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니까 나를 좋아해주니까. 얘는 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요? 혼자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제외됐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되셨죠?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나를 그들의 그룹에 포함시켜주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 자존감의 느낌은 차이가 난다,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부분이 그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자존감의 정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13강부터 또 16강까지 남았는데 다 8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읽어보세요.